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극한으로 치닫는 것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참된 인간 사회이지만 그들만의 대화법이 따로 있어 소통이 안 된다면 서로의 관계를 두절시키는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세대별로 다른 언어 사용, 그로 인한 소통 단절, 세대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로 인한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서울의 명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별다줄이라던가 가뿐싸처럼 줄임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들을 써요? 친구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그런 채널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그런 유행어처럼 번져서 쓰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어, 줄임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 화면 속 단어들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낫닌겐, 영어의 낫과 일본어 닌겐의 합성어로 외모나 능력 따위가 뛰어난 인간이 아닌 듯한 사람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과 기성세대 분들에게 이러한 언어를 알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몇 개는 익숙한데 예를 들어 가뿐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잘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줄임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가뿔싸, 가뿐싸, 별다줄 이런 말 별다줄. 혹시 아세요? 몰라. 기성세대 분들은 대부분 낯선 언어이거나 의미를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에게 젊은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반모는 반말 모드. 바로 막 이런 이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할 때 그런 말이고요. 반모는 반말 모드. 아, 별다줄은 별걸 다줄이네 해가지고 이제 별다줄 막 이렇게 쓰는 건데 의미를 이해하셨을 때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뭐 그냥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들만의 은어를 만들어서 쓰고 약간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같은 세대만 통하는 말들 그런 게 이제 약간 안무처럼 안무 같은 거죠. 그래서 더 돈독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되게 재치도 재치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세대감이 괴리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젊은 애들이 많이 말을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하지. 이렇듯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언어는 극명하게 달랐으며 이러한 점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 단절 문제로 이어집니다. 명절 때마다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 간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부인을 비하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을 검색하자 관련 게시글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 사회에 노인을 향한 부정적 편견이 있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 간 단절 문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답한 청장년들은 90%에 달했고 80%가량은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고 여겼습니다. 소통을 하고자 만들어진 언어. 현 시대에선 왜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까지 빚어지는 걸까요? 뭐 어른들과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대부분 다들 그렇게 줄임말 쓰진 않아서 대화는 되는데 저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걸 어른들이 옆에서 들으실 때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정말. 잘 안 되죠. 저희는 좀 답답해 보이고 애들이. 저희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답을 알아봤습니다. 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정체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이르른 그들 집단을 갱 또는 도당 집단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줄임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은
고대 원시 사회에서의 벽화에 요새 젊은 애들의 생각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사회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뿐만이 아니라 성별, 지역 간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간의 소통의 부족, 부재의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서로 간의 신뢰와 공감의 부족이라는 현상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에 서로 신뢰와 공감이 부족하다는 문제 분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각 세대 간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존중과 배려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특정 대상을 혐오한다거나 이런 사회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차별성을 보이는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뢰와 공감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통, 갈등, 여러분은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대 간의 대화는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고 소통 단절을 만들며 오해가 생깁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나아질까요? 네, 있어요. 그러면 세대 간의 소통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부모님 세대랑 저희 세대랑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서로의 세대가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웃긴 말이지만 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답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약간 양보? 어쨌든 양보를 해야, 한쪽이 양보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요. 쌍방향 소통이란 뭐 한쪽만 일방적으로 굽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게 소통 같아요. 아무래도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해봐야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고 또 저의 생각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 이해 못하듯이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 이해 못하잖아요. 그 간격을 줄여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뭔가 맞춰주시는 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다그치지 않으시고 이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라 받아들이시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뭐 모를 거야 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좀 차근차근 가르쳐 주면은 대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나와 다른 집단이라고 기성세대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벽을 용기 있게 뛰어넘어서 의사소통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세대들이 젊은 세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왜 내 말에 따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 원하는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게 진심을 다해서 믿고 도와줄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 시대에 다양한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